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실적 발표, 머스크의 성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선두로 제일 먼저 테슬라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뉴욕 증시에 가장 뜨거운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는 종목 있죠. 거기에 엔비디아, 애플, 메타, 구글, 알파벳,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이 7개 정말 웅장한 매그니피션트 세븐 중에서 테슬라가 먼저 실적을 발표합니다. 테슬라의 실적은 이 M7 주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적 발표에 앞서서 바클레이스라는 은행, 영국의 투자은행입니다. 이 영국계 투자은행에서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50나 아주 삭감,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실적 발표에 아주 그냥 초를 치는 것이죠. 보통요, 투자은행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은 일반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것은 자주 하는데 내리는 것은 좀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잘못 내렸다가는 엄청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고, 특히 자신은행의 주요 고객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테슬라는 물론이고 많은 기업들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기업들 목표 주가를 내렸다가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그 날벼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고객들 다 떠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스럽죠. 아예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는요, 애널리스트들이 매우 보수적으로 발표를 해서 목표 주가 떨어뜨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주식 투자 보고서를 보면 전부 다 오른다. 무조건 사라. 최악의 경우에 중립 정도. 그래서 사실 이 투자은행이나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 중립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것은 팔아라는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테슬라에 대해서 영국의 바클레이스 은행이 무려 $50나 목표 주가를 싹둑 잘라버렸다. 자, 이 대목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세계 제1의 전기차 회사입니다. 흔히 일란 머스크가 창업주라고 알려져 있지만 머스크 창업주 아닙니다. 원래 다른 사람이 창업해 놓은 회사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슬금슬금 지분을 넓혀서 지금 제1대 주주인 것이죠. 어쨌든 머스크가 이 테슬라를 1대 주주로서 또 CEO로서 직접 경영 관리를 하면서 테슬라는 회사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주가도 많이 올렸고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수익이 안 났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시작하는 곳이었으니까 계속해서 적자 보면서도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자, 나스닥에 상장했는데요. 우리 지금 교과서에 상장할 때 테슬라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뉴욕 증시나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켜줄 때 수익이 안 나면, 돈도 못 버는 회사 상장시켜줬다가 주가 떨어지면 투자자들 낭패가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익이 없으면 상장도 없다라는 게 오랜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의 이 머스크가 내가 전기차 하면 몇 년 내에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이 나더라도 앞으로 수익이 날 거라는 거 보고 상장시켜달라, 그러면서 미래 비전을 축축축 발표했습니다. 그 테슬라의 비전을 보고 나스닥이 상장을 시켜준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성공하니까, 나스닥 같은 데서는 미래의 가능성 보고도 상장을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상장에 있어서의 테슬라 룰이라는 게 생겼고도,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 룰을 좀 적용하자, 이런 요구가 나오는 거죠. 어쨌든
테슬라는 신화를 이룩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급격히 빠른 성장세, 2010년부터 약간 2024년까지는 급격한 신장 15년 동안 폭풍 질풍노도로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2024년에 이게 좀 그 질풍노도가 좀 꺾였습니다. 그 1차적인 요인은 중국과의 경쟁인데요. 그동안에 테슬라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 곳이 어디냐면 중국 시장이거든요.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여행 다녀보신 분들 한 5년 전, 10년 전이면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상당수의 차가 테슬라 차인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에 굴러다니는 테슬라 차는 기본적으로 미국산은 아닙니다. 중국, 특히 상하이에서 만든 차인데요. 일찌감치 이 머스크는 중국에서 시장이 클 것이라는 것을 보고, 왜냐하면 시진핑 또 그 전임자 등이 자동차 굴기를 해야 되겠다 하고 중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머스크는 아예 중국의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중국에 팔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환영했죠. 테슬라에게 각종 페이버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 15년 동안은 동무대로 중국에서 테슬라 제품을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유행가 가사에도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을시구 질시구 이런 노래 있죠.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잘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세계의 경제의 역사를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에디슨이 전구를 발행했다. 그러면 에디슨이 전구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시간은 매우 짧은 일정 시간입니다. 왜냐? 후발주자들이 금방 쫓아와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더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는데 패스트 팔로우들, 따라오는 사람들, 특히 한국과 일본이 잘하죠. 뺏기는 건 돈이 좀 덜 들잖아요. 거기다가 머리 좋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중국 같은 데서 빨리 따라가는 겁니다. 자, 테슬라도 그러니까 동무대의 황금 시기, 골든 타임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떤 사건이 터졌느냐. 테슬라의 전 세계 판매량이 비아디라는 회사, 중국 회사에 처음으로 뒤졌습니다. 중국에는 전기차 회사 숫자가 굉장히 많지만 다 일천하고요. 대부분 테슬라 뺏긴 게 많거든요. 그런데 비아디라는 회사,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비아디라는 말이 그 비아디 창업주가 살던 동네 이름이에요.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름도 없던 덧보잡 회사였는데 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질러 버린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여전히 파워풀하죠. 그러나 바로 2024년에 비아디가 테슬라를 앞지름으로써 전기차 1등의 독점적 황금 골든타임이 끝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를 줬단 말이죠. 자, 이 와중에서 테슬라의 머스크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 트럼프 당선을 앞장서 도왔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트럼프 정부로 들어가서 공무원들 자르는 DOGE,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고로요, 정치는 불가근, 불가원, 이게 고대로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선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권력은 불과 같아서 그 불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춥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 쬐려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는 건 좋은데 너무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여름에 불나방들 보세요. 불이 좋아서 막 달려들어서 춤을 춥니다. 그러다가 너무 불을 좋아한 나머지 그 전기불에 쿵 찧어서 죽는 이런 불나방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머스크도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왜 그렇게 불나방에
승부수를 던졌느냐? 여기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머스크 입장에서는요, 자, 전기차, 테슬라의 전기차가 한계에 왔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한계를 돌파하겠다. 또 머스크는 그런 꾸준한 혁신의 정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목을 중시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머스크가 생각하는 테슬라의 혁신, 그것이 무엇이냐? 이게 앞으로 주가를 향방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혁신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그 혁신하는 게 과연 성공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쯤 경제성 모델로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 이 대목, 이게 빠른 속도로 성공한다면 테슬라 주가도 빠른 속도로 올라갈 것이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테슬라는 곤두박질 칠 수도 있거든요. 자, 이런 면에서 테슬라의 이번 실적 발표, 단순히 이번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이 머스크가 자기가 불나방이 될 줄 알면서도, 불에 타 죽는 불나방이 될 줄 알면서도 왜 트럼프 최측근으로 붙었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테슬라가 주업을 하고 있는 전기차 부분만 놓고 보면요. 전기로 움직인다라는 이 부분에 지금 후발주자들이 거의 따라왔습니다. 전기차 기술 앞으로 더 개발되겠지만 테슬라의 상대적 우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충전 이런 데서는 테슬라가 일부 지금 뒤지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는 결국은 테슬라가 압도적 비교 우위를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차로 가야 됩니다. 사람 없이 다니는 테슬라의 근본 구도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전기차를 넘어서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 차에다가 자율차로 바로 굴러가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경유차나 휘발유차는 자율차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름을 계속 넣어줘야 되는데 로봇가 기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배터리는 한번 장착하거나 또는 뭐 자율차로 다닌 중간에도 배터리 충전은 기름 넣는 것보다는 기계가 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죠. 그래서 결국 전기차의 목적은 자율차인데 이 자율차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특히 자율차 운행을 도시를 다니면서 데이터를 축적해야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자율차 인공지능의 IQ가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면 돌아다녀야 되는데 미국에서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같은 일부 지역에서 허가를 냈다가 자율차가 잘못 계산해가 사람을 치워 죽이고 이러니까 다시 또 중간에 그 허가를 취소하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트럼프가 필요했던 것이죠. 머스크 생각하기로 트럼프를 구워 삶아서 트럼프하고 의기투합을 해서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을 대폭 늘리자. 자, 이 대목이 트럼프가 노리는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대해서 노리는 정치 참여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트럼프가 이 대목을 얼마나 허용해 줄지 앞으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두 번째 변수는 머스크의 두 번째 관심은 전기차를 벗어나는 겁니다. 전기차는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더 넘어 비욘드 더 일렉트로닉 카 해서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그런 우주선 사업, 스페이스 X 같은 우주선 사업은요, 연방정부에 발주받는 거, 연방정부 물량이 100%거든요. 나사라는 우주센터로부터 우주선 쏘아달라는,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우주선을 직접 쏘는 업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주선 발사 업체가 미국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경쟁 관계에 있는 게요, 머스크가 운항하는 스페이스 X가 있고 또 하나 베이조스라는 아마존의 창업주 겸 CEO가 운영하는 블루 오리진, 그 밖에도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정부 물량을 독식하자. 물량만 독식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좀 왕창 머스크한테 유리하게 받아내자. 이런 전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주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위성을 지금 많이 쏘아놓고 있습니다.
지구 궤도에 머스크가 쏘아놓은 우주선이 그 인공위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수천 개가 있어요. 먼저 공간을 점거하고 그것을 뭘 한다는 쓰느냐? 그것을 가지고 바로 무선 통신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SK, 또 KT, LG, U+ 같은 회사들이 기지국을 세워서 중간중간 기지국을 세워서 전파를 발사함으로써 지금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머스크의 생각은 하늘에서 인공위성에서 바로 쏴버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 젤렌스키가 머스크한테 SOS를 치고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던 게 러시아가 기지국을 다 폭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국 폭파하면 무선 통신이 완전히 꽝 되거든요. 무선 통신이 꽝 되면 통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각종 전자기기가 안 돌아갑니다.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머스크의 이 인공위성, 이걸 통해서 모바일 폰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요 세 가지가 앞으로 어떤 경제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자,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변수라면 결국 중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지금 트럼프는 생산 기지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차는 미국에서 생산해요. 그래서 뭐 관세 폭탄이 와도 트럼프는 충격이 좀 덜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런 측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가요, 자동차에만 매기는 게 아니라 자동차 부품에도 매기는데 미국서 만드는 테슬라 차도 상당 부분 부품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차도 관세 폭풍에서 편할 날이 없고, 그리고 또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서로 트럼프가 좀 테슬라에 대해서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된다 이러면 이 테슬라나 애플 입장에서는 생산 기지를 중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는 겁니다. 물론 시진핑과 트럼프가 최악의 전면전 치킨 게임에서 자동차 꽝 하고 충돌되는 싸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 충돌하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에서 이기려면 충돌하기 직전에 누가 더 늦게 내렸느냐, 그래야 내가 강심장이다 이런 건데, 시진핑과 트럼프도 결국은 치킨 게임 충돌하기 직전에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미중 무역 전쟁이 극적대 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까지의 과정이 길어진다면 인질 잡혀 있는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 이로서는 타격이 상당히 크다. 결국은 자, 몇 가지 변수를 말씀드렸죠. 테슬라 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자율차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페이스 X를 통한 연방정부 우주선 발사 물량 확보. 또 인공위성을 통한 모바일 폰 사업의 속도. 그 다음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 거기다가 굳이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대량 해고하고 있는 다치라는 부서, 여기서 민심을 지금 많이 읽고 있거든요. 이 대목, 일란 머스크의 망가진 이미지를 과연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렇게 5가지가 테슬라 투자하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칠판에 적어놓고 하나씩 체크가면서 사고파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중장기 전략 속에서 테슬라 주가 전망 5가지 변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